자, 이륜차는 보시면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인데 나누는 기준을 보니까 배기량으로 먼저 나오죠. 그래서 우리 50cc, 50cc. 그래서 50cc가 안 되는 조그만 경형 이륜 자동차도 있고요. 그 다음 뭐다? 100cc 이하의 소형 이륜 자동차가 구분 지을 수 있다. 소형 이륜 자동차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0cc 초과해서 260cc 이하를 중형 이륜 자동차. 그 다음에 260cc 넘어가는 것을 대형 이륜 자동차라고 해서 배기량으로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격 출력입니다. 전격 출력이라고 해서 일단 우리 킬로와트라는 개념의 단위를 씁니다. 자, 킬로와트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모터의 출력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터의 출력을 킬로와트로 표현하고 엔진의 출력을 마력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4킬로와트를 제가 마력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환산하기 위해서 이거 간단하게 제가 식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1마력이에요. 우리 엔진의 출력을 얘기하는 마력의 단위가 있어요. 뒤에 이제 얘기할 건데 1마력이 얼마다? 0.736kW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마력은 얼마인데 0.736kW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4kW 이하에서 4kW가 몇 마력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4kW가 몇 마력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 요거를 구할 수 있느냐 이 공학적인 부분에서 이거 얼마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할 거예요. 계속 연습할 거니까. 요거는 이제 비례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 1마력일 때, 그죠? 1마력일 때 얼마다? 1대 0.736. 그럼 여기는 PS가 되고, 마력이 되고, 여기는 뭐다?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 환산하기 위해서 1마력이 0.736kW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 는 해가지고 같은 게 뭔데? 두 번째, 몇 마력, 앞에가 마력이니까 몇 마력인지는 몰라. 근데 뭐야? 와트수. 이 와트수, 두 번째 조건의 와트수는 알지. 왜? 4kW라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4를 집어넣게 되면은, 4kW라고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비례식을 어떻게 풀이하게 되면은 뭘 구할 수 있다? X 값이 마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은 어떻게 푸느냐. 자, 요렇게 안에 거, 내항 곱한 거는 외항, 바깥에 거 곱한 거하고 같다라고 정리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걸 곱하게 되면은 0.736x가 되고요. 바깥에 걸 곱하면 1 곱하기 4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곱하면은 약 5.43마력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5.4마력 정도 된다. 환산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거도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뒤에 거 계산해 보니까 11kW가 약 한 15마력 정도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약. 그 다음에 이제 15kW가 여기가 20마력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나누는 기준에서 이거를 원래는 마력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걸 킬로와트로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뜻. 그래서 이렇게 킬로와트와 마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엔진에서는 킬로와트보다는 뭘 많이 쓴다? 이렇게 마력을 많이 써요. 근데 엔진이 크기가 작아져. 소형 엔진에서는 이렇게 마력보다 킬로와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 킬로와트는 대부분 다 모터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에 뭘로도 나눌 수 있다? 최대 적재량으로도 나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소형 짐 실는 거, 중형 짐 실는 거, 어느 정도 짐 실는지에 따라서도 이륜 자동차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상식선으로 구분 짓는 이런 소형,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정의가 뭔지 그리고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나눌 수 있는 그 배기량이라든지 크기 이 정도를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도 얼마든지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돼요. 실제 생활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 정도로라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배기량,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승용의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을 나눌 수 있는 배기량. 배기량의 단위가 뭐였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cc였죠, cc. 자, 이제 이 배기량의 단위인 cc 개념, 배기량이 뭐냐는 것부터 이제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엔진 내부에서 어떤 구조로 이제 엔진이 운영이 되는지부터 일단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보죠. 자, 배기량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이 플래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엔진이 되는데, 자, 이제 이게 엔진인 거죠. 자, 엔진인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엔진에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기와 연료를 집어넣는다. 공기와 연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동력을 만드는데, 자, 여기 위아래로 엄청나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녀석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는 녀석이 뭐같이 생겼냐면 거의 주사기라고, 우리 병원에 쓰는 주사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기 같은 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거야. 여기서 이렇게 주사기를 당겨요. 바늘 뺐죠. 바늘 빼고 주사기 당겼어. 당기면 어떻게 된다? 공기가 빨려 들어오잖아요.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한다? 이 빨려 들어올 때 분무기로 연료 딱 뿌려가지고 빨아당기면 공기와 연료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빨아당겨가지고 어떻게 여기 막고 이렇게 밀어. 그러면 된다. 여기 공기와 연료가 엄청나게 꽉 이렇게 집중이 되겠죠. 많이 몰려지겠죠. 몰려진 상태에서 위쪽에서 어떻게 한다? 불을 딱 튕기는 거예요. 불꽃을 딱 주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빵 터져가 폭발력이, 이 주사기 같은 놈이 어떻게 밑으로 확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내려올 때 회전하는 축인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는 축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방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피스톤을 이렇게 피스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엔진이에요, 엔진. 근데 중요한 게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자, 이 주사기 같은 게 위에서 밑으로 움직이는 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간. 부피. 근데 이제 공간의 부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사기처럼 생겼으니까 여기 원이 부피예요, 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 기둥이죠. 그래서 이 원 기둥을 놓고 원 기둥의 위에서 아래까지 어떻게 한다? 공기와 연료를 빨아당기고 압축하고 탕 터져가지고 다시 내뱉는 그 공간 위에서 아래쪽까지 움직이는 이 공간의 부피. 이 공간의 부피. 아씨, 어렵다. 원 기둥인데 부피 어렵다. 그거 할까요? 우리 배기량의 단위 cc, 이거 어디서 또 많이 들어봤습니까? cc. 자동차 말고, 자동차 배기량 말고. 어디서? 그렇죠? 호프집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호프집. 자, 그러면 호프집에 500cc 잔 크기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500cc 잔 크기. 다 아시죠? 500cc 잔 크기. 어느 정도 되는지. 자, 500cc 잔 크기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만큼, 즉 각각 500cc 잔 크기만큼 공기와 연료를 빨아당기고 이렇게 압축시키고 땅 터지고 다시 내뱉어. 타고 남은 것들을. 그런 공간, 그러면 500cc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니 500cc 잔 곱하기 4잔 하면 몇 cc가 된다? 2000cc가 된다.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한다? 방금 얘기했던 이 조건이 2000cc 4기통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 하나를 기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데? 2.0 엔진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설계할 때는 2000cc가 되면 안 된다면서 2000cc 되는 순간부터 뭘로 빠진다? 대형 승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2000cc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뭐 1996cc로 했다. 그러면 하나당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499cc 이렇게 되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게 되면 2000cc 되는 4기통급 엔진이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래서 이거를 배기량의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움직일 때 제일 위에, 그러니까 그 공기와 연료를 압축해가지고 여기 안쪽에서 움직이는 까만 고무같이 생긴 녀석이 제일 위에까지 올라온 점을 뭐라고 하느냐? 상사점 TDC라고 얘기할 겁니다. TDC.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내려온 이 포인트를 BDC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탑 데드 센터예요. 그냥 제일 위에 올라가서 죽어버린다고. 제일 위에 점. 바텀 데드 센터, 제일 밑으로 와서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상사점, 하사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사점과 하사점에 이렇게 공기를 땡기고 압축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행정.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배기량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이 배기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엔진 내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상사점과 하사점의 개념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사점과 하사점을 움직이는 이 한 번의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할 거다? 행정이라고 표현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요 내용만 하면 돼. 요 내용만 하게 되면은 뒤에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시 교재로 가.